UFC 역사상 최연소 챔피언에 등극하고 데뷔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패배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격투계 진정한 괴물 존 존스. 그는 우월한 신체 스펙과 무결점의 경기 운영 능력으로 모든 상대들을 압살해버린 사기 캐릭터입니다. 비록 뺑소니나 마약 복용 등의 다양한 사건과 사고로 구설수에 끊임없이 오르긴 했어도 2011년 당시 마우리시오 쇼군을 처참하게 잡아내며 최연소 챔피언에 등극한 그는 당시 라이트 헤비급 4대 천왕을 비롯해 누구를 만나던 격이 다른 기량을 보여주었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다니엘 코미어까지 압살하며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은 포스를 뿜어냈는데요. 그러나 약물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의 퍼포먼스는 모두 약물 때문이었나 하는 의심을 받았고 심지어 또다시 약물 사용이 적발되어 상습적인 약물러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 외적으로도 다양한 범법을 저지르며 자주 구설수에 오르내리기도 한 존 존스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봤을 때 결코 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인이었다면 다시는 경기장에 오르지 못했을 존 존스. 오늘은 그의 사건 사고에 대해 모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넘버 1. 눈 찌르기. 같은 오픈핑거 글러브라도 프라이드 FC와 UFC의 글러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프라이드는 손이 말리게끔 모양을 잡아주는 글러브를 사용해서 손가락을 완전히 펼 수 없지만 UFC는 손가락이 거의 자유로운 글러브를 사용하고 있죠. 이 때문에 UFC 경기에서는 눈을 찌르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눈 찌르기는 선수 생명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힘들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해 보이나 아직까지 UFC에서는 별다른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눈 찌르기가 경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선수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존 존스입니다. 그는 글로버 테세이라전을 비롯해 대부분의 경기에서 눈을 찌르는 반칙을 저질러 보는 사람마저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는 하는데요.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자주 맞는 파이터라는 직업 특성상 눈 부상은 굉장히 흔하며 실명으로도 이어지는 파이터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찔리지 않더라도 찔리기 직전까지 가는 그림이 나오거나 상대방이 눈 찌르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이유는 존 존스의 파이팅 스타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신장과 더불어 긴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거리에서의 다양한 옵션으로 상대의 타이밍을 빼앗고 자신의 거리를 유지하는 전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때 손가락을 완전히 펴는 것이 최대한 거리를 멀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앞손을 뻗어두는 롱가드가 주 방어 자세인 존 존스는 상대가 들어올 때 앞손으로 상대 이마 부근을 건드려주면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주먹을 쥐기보다는 늘 손가락을 편 상태로 싸우고 있습니다. 존 존스처럼 팔을 뻗어서 적극적으로 손싸움하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는 다니엘 코미어가 있는데요. 묘치치와의 경기에서 눈을 찌르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하며 질타를 받았으나 코미어는 리치가 짧은 사람이 긴 사람의 거리를 깨기 위해서나 원거리 펀치를 저지하기 위해 손싸움을 하기 때문에 잽을 주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펴져 눈을 찌르는 반면 존 존스는 애초에 자신의 손이 상대의 얼굴 근처에 맴돌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눈 찌르기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미어의 눈 찌르기도 존 존스에게 여러 번 찔린 다음부터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부 격투기 선수들은 코미어가 존 존스에게 눈 찌르기 기술을 배웠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존스가 의도적으로 눈을 찌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 선수의 눈을 찌르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손가락을 위험하게 펴고 싸우는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눈 찌르기에 대한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참고로 존 존스 본인은 반복되는 눈 찌르기에 대해 결코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넘버 2. 음주운전.
2012년 5월 9일 새벽 존 존스는 뉴욕에서 벤틀리를 타고 가다 전봇대를 들이박는 사고를 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음주운전 때문이었는데요. 곧바로 체포된 그는 그의 어머니가 보석금을 내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 벌금 $1,000와 함께 운전면허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 라샤드 에반스를 제압하고 챔피언으로서 승승장구하던 존스의 이미지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기도 했죠. Number 3. 뺑소니. 다니엘 코미어와의 1차전에서 승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4월 26일 존스는 또다시 운전 관련 사고를 일으킵니다.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리다가 차량 2대를 박아버린 것이죠. 심지어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 중에는 임산부가 있어서 자칫하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존스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팔이 부러진 임산부를 다른 차량으로 옮겼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현금을 빼낸 뒤 도보로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한 존스의 차량 안에서 대마초가 든 파이프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운전 당시 그가 약에 취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 이유로 그가 현장을 도주했다는 추측이 난무했죠. 그렇게 중죄를 저지른 존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그날 저녁 존스가 경찰서로 자진 출두하며 구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2,5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그는 추후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며 18개월간의 집행유예, 보호감찰과 72번의 봉사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리복, 머슬과의 후원 계약이 해지당하고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자리를 박탈당함과 동시에 랭킹에서 빠지게 되며 무기한 출장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죠. Number 4. 스트리트 레이싱. 유독 운전 관련 사건에 자주 휘말리는 존스입니다. 이 정도면은 기사를 둘 법도 한데 그는 카레이서들이 레이싱 경기장에서나 할 수 있는 드래그 레이싱을 일반 도로에서 한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심지어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과 욕설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더욱 거센 비산을 샀는데요. 이 사건은 뺑소니로 받은 보호 감찰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라 더욱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정말 반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네요.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나쁜 행동이지만 대개 보면 존 존스처럼 늘 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꼭 매너 있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Number 5. 마약 적발. 2015년 2월 6일 다니엘 코미어와의 1차전 경기가 열리기 전 진행했던 약물 검사에서 존스가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의 몸에서 코카인의 주성분인 벤조일레코닌이 검출된 것이죠. 그러나 세계 반도핑 기구 와다의 규정은 이에 대해 출전 금지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이었고 그런 규정을 따르는 네바다주 체육위원회는 존스의 경기 결과에 대해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존스는 하룻밤 동안 약물 중독 치료 재활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UFC의 선수 행동 강령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5,000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존스는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은 코카인 중독자가 아니며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약물 전문가들은 존스가 다니엘 코미어와의 1차전을 치르기 전 테스토스테론과 에피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아주 낮게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코카인뿐만 아니라 경기력을 향상시켜주는 약물 사용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으나 네바다주 체육위원회에서는 소변, 성장 호르몬, 혈액 검사 등에서 코카인 성분 외에는 모두 깨끗하게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존 존스는 비포 벨포트와의 경기에서 팔이 부러질 뻔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고 차일 소넨과 싸울 때는 자신의 발가락이 부러진 것도 모른 채 경기를 이어갔었는데요. 훗날 팬들은 존스가 경기 전에 약을 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뭔가 걸리면은 그간의 모든 업적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Number 6. 약물 첫 번째 적발.
하지만 결코 그는 클린한 파이터가 아니었네요. UFC 200에서 다니엘 코미어와의 2차전을 앞두고 있던 중 존 존스는 우사다의 약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경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검출된 것은 항산화제 물질인 글로미펜과 아로마타이제 억제제인 레트로졸로, 세계 반도핑기구에서 모두 금지 약물로 지정한 것들이었죠. 때문에 UFC 200에서 갑작스럽게 빠지게 된 존 존스는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자기가 먹었던 발기부전 치료제가 오염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추후 의도적으로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우사다로부터 1년 출장 금지 처분을 받은 사건은 마무리되었으나, 이에 대해 수많은 UFC 파이터들은 존 존스의 경기력이 스테로이드가 기반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버 7. 약물 적발 두 번째. 1년여간의 공백기를 마치고 옥타곤에 복귀한 존 존스. 그는 다니엘 코미어와의 2차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왕좌에 올랐는데요. 2017년 8월 22일 코미어와의 시합이 있기 하루 전에 실시했던 약물 검사에서 도핑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후 존스의 샘플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인 튜라나볼이 검출되었고, KO로 이겼던 코미어와의 경기 결과가 결국 무효 처리되며 타이틀까지 박탈되었는데요. 존스는 이번에도 역시 오염된 물질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거짓말 탐지기까지 써가며 결탄코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으나 끝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존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4년간의 출장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는 우사다로부터 15개월의 정직 처분과 3개월 동안의 봉사활동 명령을 받았는데요. 우사다 측에서는 존 존스가 다른 약물 사용자를 고발하는 행위로 우사다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처벌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격투기 팬들은 존 존스가 약물을 한 것도 모자라 지 살겠다고 동료들을 팔아먹었다며 더 큰 비난을 하죠. 그러나 존 존스는 이를 부정하며 우사다와 사실 여부에 대해 다투기도 했습니다. 넘버 8. 약물? 세 번째 적발. 2018년 10월이 지나자 다시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존 존스는 알렉산더 구스타브손과 12월 29일에 열리는 UFC 232 대회에서 2차전을 벌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했던 약물 검사에서 또다시 튜라나볼이 검출되고 말았는데요. 극소량이 검출된 탓에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웠고,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네바다주 체육위원회에서는 존스에게 경기 출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회의 메인 이벤트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데이나 화이트는 급하게 장소를 변경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라스베가스에서 LA로 경기장을 옮기며 존 존스를 위한 조치를 내렸는데요. 존스는 출전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 바다라는 기관에서 다시 약물 검사를 진행했고, 거기서 또다시 튜리나볼이 검출되었으나 경기력과 무관한 정도의 극수량이라는 이유로 경기 출전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수들에게는 경기 장소가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채 존 존스 감싸기에만 역력했던 UFC는 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았고, 스타 선수들만 과도하게 챙기는 차별 대우와 금지 약물 사용의 낮은 처벌에 대해서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넘버 9. 일반인 폭행. 2019년 7월 21일 존스는 또다시 입건됩니다. 그 이유는 티아고 산토스전을 앞두고 있던 2019년 4월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인데요. 그는 엘버커키의 한 스트립 클럽에서 칵테일을 만드는 여종업원을 추행 그리고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종업원의 주장에 의하면 존스는 자신에게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출 것을 요구했으나 자신은 스트리퍼가 아니라 바텐더라며 이를 강하게 거부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스가 강제로 자신을 무릎에 앉힌 뒤 목덜미에 키스를 했으며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존스는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추락하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날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잘 해내가는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날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또 이기면 얼마나 짜증을 낼까? 라는 글을 남기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채웠으나 치안문란 혐의가 인정되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 참 격투기뿐만 아니라 뻔뻔함도 세계 정상급이네요. 존 존스. 넘버 10. 총기 사용. 2020년 3월 26일 새벽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서 존스는 다시 한번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보고에 따르면 어디선가 나는 총소리를 듣고 주변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검은색 지프차에 탑승한 존 존스를 목격했고 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여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경찰은 존스를 체포하며 차량을 수색했는데요. 운전석 아래에서 빈 술병과 함께 검은색 권총이 발견되었고 차량 바깥에서 탄피까지 발견되어 존스가 음주운전을 하다 총을 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당시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가 기준치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음주운전을 인정한 존 존스는 총기 사용 태만, 무보험 운전,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음주운전을 제외한 모든 혐의들을 기각하면서 감옥행을 가까스럽게 면하게 되었고 보호감찰 및 봉사활동, 외래 환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시동 잠금 장치 부착 등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넘버 11. 절도범 체포. 존 존스에게 악행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도범을 체포하는데 앞장서는 정의로운 행동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때는 2011년 3월 19일 마우리시오 쇼군과의 타이틀전을 몇 시간 앞둔 때였습니다. 존스는 마이클 윙클존, 그렉 잭슨과 함께 명상을 하러 공원으로 가던 도중 나이든 커플이 다가와 한 남자가 자신의 차량 창문을 부수고 GPS기를 들고 달아났다며 도움을 요청받았는데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존스의 일행은 망설이지 않고 절도범을 쫓았고 존스가 범인을 태클과 암발을 사용해 손쉽게 제압하여 경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존스를 알아보고 당신 조금 있으면 시합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라며 놀랐다고 하네요. 넘버 12. 폭력 시위 진압. 백인 경찰의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화가 난 시민들이 미국 전역에서 시위를 했던 일이 최근에 있었죠. 이 중에서는 일부 시위대들의 상점가를 약탈하는 폭력 시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존스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폭력 시위를 하는 남성들을 제지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었죠. 그는 거리로 나가 두 남성에게 스프레이캔을 요구하며 폭력 시위를 저지하는 데 앞장섰는데 존스는 엘버커키에서 피해를 본 상점들의 복구 작업을 돕기도 하며 동네 주민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런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은 결코 조지 플로이드를 애도하는 일이 아니라며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자신의 도시를 아껴야 한다는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극강의 챔피언이자 UFC에서 수많은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설의 반열에 올랐지만 끊임없이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존 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타인이 간섭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동중 업계에 있는 선수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약물 복용과 눈찌르기는 더 이상 보이지 않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